안녕하세요. 오늘은 낙지젓하고 오징어젓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틀린지 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또한 또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못 먹게 돼가지고 냉장고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먹으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많이 찾는 오징어 젓갈과 낙지 젓갈을 종류별로 알아보는데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는데 그게 질의 차이가 조금씩 있고 가격 차이도 있는데 30년 정도 이 젓갈 도매일을 했었고 제가 가까이서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좋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 제가 특별히 모시기 힘든데 이분들 초빙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립니다. 일단 오징어젓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산, 그 다음에 국내산으로 나눠지는데요. 중국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산도 식감이 좋은 게 있고 좀 식감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로 반찬이 나갈 때 좀 저가이지만 그래도 오징어 젓갈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반찬 가게에서 등급이 좋은 국산 오징어를 저희가 이제 판매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사다가 저희 고객님들이 집에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어요. 일단 식감도 식감이지만 담백한 맛도 틀려서 그러면 제가 조금 앞접시에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중식당에서 보통 우리가 찬으로 내주는 오징어인데요. 그 오징어 발 굵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카메라 쪽에서 보시는 거 보면은 뭐 똑같다 하겠지만 이렇게 큰 대왕 오징어를 포 떠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좀 잘 흐물어지는 좀 있어요. 쫄깃한 면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오징어 젓갈치고는 제법 먹을만은 해요. 식당에서 서비스를 주는 것 치고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통 중국산 페루산 중에서도 좀 질감이 탄도가 있고 그래서 국산 오징어랑 맛이 비슷해요. 근데 국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도 아까 칠레산 대왕 오징어보다는 좀 더 작은 오징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씹었을 때가 이제 식감이 나는데 일단 찢어지는 거 보시면은 요게 조금 더 이 옆에 있는 것보다는 더 탄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작은 오징어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요. 오징어 귀로 만드는 것도 있고 몸통으로 하는 거 있지만 이거는 지금 섞여져 있는 거예요. 몸통하고 귀하고. 국산 오징어는 질감과 색깔이 틀리고요. 그 다음 뭐 양념에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얘는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해요.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먹었을 때는 쫀득함이 가득하고 집에서 먹을 때는 국산 오징어를 좀 추천해 드려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굉장히 탄력이 있다 보니까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디를 가서 오징어 젓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국산으로 드시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낙지젓도 제가 두 개를 꺼내서 보여드렸는데요. 낙지젓은 저희 한국에 국산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연포탕에 먹어야 되죠. 탕탕이에 먹어야죠. 뭐 이거 삶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낙지젓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낙지젓이, 그러니까 낙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산 낙지젓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담가가지고 조금 주지 않을지언정 이렇게 파는 것도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지젓도 업소에서 파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백화점이나 반찬가게에서 파는 용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얘는 틀린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업소에서 얘기했듯이 업소에는 너무 비싼 걸 주게 되면 밑반찬을 따로 받는 게 아니니까 보통 좀 저가를 이용하시는데요. 왜 저가냐? 이제 낙지를 잡아도 얘가 죽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사나이도 있을 것이고 또 낙지를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절개를 해갖고 젖을 담글 때도 이 등급에 따라서 머리 쪽을 많이 넣느냐 끝발을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특자리가 들어가는 좋은 A급 백화점과 그 반찬 가게는 아주 좋은 자리. 그러니까 머리띠고 꼬랑지 떼고 가운데 좋은 살과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싱싱할 때 넣다 보니까 탄력도 쫀득쫀득하고 그 다음 좋은 사이즈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업소용에서는 좀 저가로 나가면 되니까 낙지 머리를 뺏겨서 내장을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끝발을 조금 여기서 썼던 거를 좀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도가 조금 낮은 거 죽어있는 낙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굵기라든지 좀 작은 아이들이나 큰 아이들이랑 많이 조명갖고 넣게 돼요. 그래서 꺼내서 보게 되면 좀 좋다고 얘기한 낙지젓은 이렇게 뭐 맛도 많이 틀리긴 한데 드셔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가 좋은 거라 그래도 끝발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도 이 아니면 좋은 위주 선도가 좋아서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맛이 좋은 걸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머리가 젊어지거나 아주 막 이렇게 크거나 그래서 특히 선도가 좋은 낙지젓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선도가 떨어지는 걸로 하면 약간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조금 더 양념을 추가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느낄 수 있지만 맛을 보면 조금 더 틀리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오징어젓하고 낙지젓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집에 먹다 질린 낙지젓이나 오징어젓이 있다고 하면 그 간단하게 해서 꽃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참기름하고 우리 집에 있는 그냥 뭐 기존에 쓰는 기름 이용하셔가지고 1대1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대1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불은 최대한 약하게 하세요. 조리기구가. 왜냐면 양념이 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약한 불로 볶아주세요. 익어야지 먹을 때도 비린내가 안 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다 익을 수 있게. 얼추 볶아졌다 생각할 때 너무 큰 크기가 있는 낙지젓은 가위로 조금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밥을 좀 넣어주세요. 밥을 넣어주시고 낙지젓 발 굵기가 너무 굵으시면 자르세요. 그 다음에 약간 비벼준 다음에 볶으시다가 불을 제가 일부러 좀 양념이 타니까 최대한 약하게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살짝 먹다가 간을 봤는데 좀 짠기가 가득하신 그쪽 느낌이 오시면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약간만 뿌려주시면 돼요. 낙지젓갈의 간이 좀 셀 수도 있거든요. 볶으시고 집에 먹던 김이 있으시면 김가루도 마지막에 뿌려주시면 돼요. 완전 간단하죠. 부셔서 넣어주셔도 되고 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불을 한 번 더. 저희는 판을 달지 않고 불 조절로 합니다.